네, 안녕하세요. 센세이 슌입니다. Q&A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야 Q&A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여름방학 때 제가 그 1급 정교사 연수가 있어가지고 거의 방학이 없이 계속 보내다가 이제 계약하고 조금 짬이 생겨서 지금 날짜가 16일이거든요. 그래서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어,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Q&A 영상을 이제야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사실은 계속 영상을 찍을 때 브이로그 형태로만 찍었어서 이렇게 뭔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게 거의 뭐 처음이다시피 한데 좀 어색해요. 뭐 제가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전에도 유튜브 그 코로나 때 유튜브로 수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거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유튜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뭔가 유튜브 하는 교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어서 따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경남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뭔가 일본어 교과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사니까 부모님도 이제 저의 경남에서의 생활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가족들이랑 소통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목표인 뭔가 일본어 교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내용에서는 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나는 대로, 지금 교육과정이 또 바뀔 시즌이어서 막상 또 올려봤자 또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차근차근. 첫 번째,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신문방송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꿈은 뭐 아나운서나 기자가 되는 게 꿈이어서 처음에는 이제 신문방송학과, 고등학교 때도 방송부를 했었고 계속 언론 쪽이나 미디어 콘텐츠 쪽을 준비를 하다가 사실 되게 우연한 기회로 일본 교환학생을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본 교환학생을 가서 사실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일본어 그 수준으로 뭐 준비 안 하고 교환학생을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1년 그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왔었어요. 뭐 능력 시험으로 따지면 N2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왔었는데, 이제 실력은 N2 정도지만 뭔가 스피킹이나 말하는 거나 이제 표현력에 있어서는 뭐 그 이상, 아무래도 1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조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계속 내가 이거를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원래는 교사까지는 생각이 없었고 좀 해외 취업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할 때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잠재력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스펙보다 그냥 기존 일본인이랑 똑같이 일본어 실력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에 용기를 얻어서 내가 일본어를 지금 하는 그 교환학생 갔다 온 수준보다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일본어를 잘할 수 있는 학과로 편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유학을 가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국립대 위주로 알아보다가 국립대에 있는 1어 교육과에 어떻게 하다 편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그냥 저는 뭐 진짜 내가 무조건 교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 교생 실습을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을 하면서 내가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일본어 교사가 지금까지 일본어 교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교생 실습이 없었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일본과 관련된 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했을 텐데, 교생 실습이 교사가 되기를 위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교생 실습이라는 게요, 저처럼 교생 실습을 통해서 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교생 실습을 하고 나서 교사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배분들이나 선배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진짜 난 교사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교생 실습을 갔다 와서 그냥 취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전에는 그냥 취업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생 실습을 갔다 오고 나서 자기는 무조건 교사가 돼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생 실습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생 실습을 4학년 1학기가 아니라 3학년 1학기 정도 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가끔 하긴 하는데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뭐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고에서 근무하셨다는데 여고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남녀공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고에서 거의 횟수로는 4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경력은 한 3년 반 정도 두 곳의 여고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누나도 있고 이모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주변에 이제 여사친이라고 하나, 뭐 아무래도 여초 학과였다 보니까 뭐 별로 여고에서 근무했을 때는 뭐 힘든 건 없었어요. 뭐 아무래도 힘들다고 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저는 남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학생이랑 되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뭐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나름 그래도 반대로 이제 남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상담하면서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일단은 여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거 있어서 조금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제가 외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이제 선천적으로 좀 외국어를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이해도가 빠른, 그리고 좀 관심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뭐 남학생들이 가지거나 이제 남자분들이 가지는 그 여고에 대한 환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뭐 더럽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뭐 무조건 여학생들은 깨끗할 거다, 뭐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똑같은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이고 그런 게 있었고, 대신에 이제 확실히 조금 센서티브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남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툭툭 내뱉은 말인데 상처받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하루하루 기분이 조금 다른 친구들도 있어서 이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좀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남녀공학이나 남고를 가더라도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제가 잘생긴 선생님이나 뭐 그랬으면은 여고에서 좀 인기가 있었을 텐데, 전 약간 좀 재밌는 쪽을 맡던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한 건 있었어요. 여고에 있었을 때 얘기했던 게, 그 잘생긴 거는 한 2달 가요. 잘생긴 선생님 한 2달 정도 쫓아다니는데, 저처럼 재밌는 선생님은 거의 3년 내내 쫓아다닙니다. 지겨워가지고 뭐 재밌다고 맨날 제 수업 쫓아다니고 재밌나봐요. 그래서 재밌게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돼가지고 또 목동고 안 그리우시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여자 고등학교인데 그립죠. 다들 어떻게 사나 되게 궁금해요. 뭐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여고거나 최근에 뭐
근무했었던 학교, 이 두 학교에 이제 제자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장에서 마주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를 찾아오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한두 명 정도는 있었고, 그리고 인스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인스타로 소통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들 졸업한 친구들은 또 졸업한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고 있고, 뭐 입시를 준비하거나 계속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리워요. 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또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또 새로운 추억을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립지만 또 새로운 추억을 위해서 또 지금 있는 학교 학생들이랑 또 재밌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랑 일본 여행 또 언제 가실 건가요? 이거 제 친구인데 미안한데 너가 휴가가 잘 나와야지. 너 쉬는 날이 안 나오는데 나랑 어떻게 가냐? 나는 너한테 맞춰줄 수 있는데 너한테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구나. 좀 이게 저는 방학이 그래도 조금 있어가지고 휴가를 맞출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답답합니다. 뭐, 휴가 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답이 없어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문을 두드려 주시길. 일본 여행지로 가장 추천하는 곳이 어딘가요? 제가 일본 여행을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저는 거의 원래 1년에 한 3번 이상은 갔었어요, 일본을. 뭐 출장 겸 여행 겸 뭐 겸사겸사 많이 갔었는데,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제 나고야를 제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갔다 온 브이로그를 여기 이제 카드로 올려놓을 건데, 그 나고야가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그렇게 큰 곳은 아니어서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도쿄는 너무 크고,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순수 일본을 처음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나고야를 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종 일본 여행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해산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해산물을 못 먹으니까 일본 여행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고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산물을 한 번도 안 먹고도 맛있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고야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나고야에서 기억이 좋으셨으면 이제 좀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오사카나 도쿄 이런 쪽을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진짜 일본이 너무 더워요. 덥기 때문에 이제 홋카이도 지역, 삿포로나 이런 쪽, 아니면 아예 그냥 더운 오키나와, 이 두 곳을 여름방학 때 가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겨울방학 때는 좀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춥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제 도쿄나 오사카나 다른 지역들을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삿포로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이제 2월 정도에 이제 유키마츠리라고 해가지고 눈축제를 해요. 눈꽃 축제를 하는데, 이때 비행기 값이 진짜 비쌉니다.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삿포로를 이제 삼촌이랑 숙모랑 놀러 갔었는데, 그때 대한항공으로 80만 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대부분 겨울이나 가을쯤에 일본 여행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웬만하면 추천을 안 드리고, 굳이 가고 싶다 하시면 삿포로나 그 오키나와 쪽을 여름에 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오키나와가 남쪽에 있어서 좀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예 휴양지 느낌이어서 그런지 그냥 좀 많이 내려놓고 다니기도 좋고, 그거 말고는 일본 여행 추천은 1순위는 나고야, 그 다음에 저는 오사카보다는 도쿄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쿄를 자주 놀러 가고, 도쿄를 들어갈 때는 나리타 공항보다는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을 하는 게 좀 시간 절약도 많이 되고, 뭐 동선도 그렇습니다. 나리타로 들어가는 게 조금 비행기값이 싸다고는 하는데, 뭐 나리타에서 시내로 넘어오는 그 뭐 스카이라이너나 이런 거 가격 따지면 사실 그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저는 이제
나고야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이름을 센세이션으로 지었나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려고 했을 때 이름을 정하는데 막 일본어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노잼인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름에 준이 들어가는데 그 준 한자를 일본에서는 슌이라고 읽어요. 슌. 그래서 슌이라고 읽는데, 그래서 이제 종종 제가 이제 한자로 일본에서 이름을 쓰면 저를 이제 슌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일본어로 센세니까 그래서 이걸 합쳤더니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발음이 약간 센세이션이랑 비슷해서 일본어 교육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뭐야 막 이래 막 주변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입에 붙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센세이션이라고 좀 많이 불러줬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질문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돼가지고 뭐 대답해 드릴 게 없는데, 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었던 왜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교육 과정도 많이 바뀌고 학생들이 일본어를 이제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뭔가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저는 많이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업 연구를 꾸준히 할 예정이고, 그 2학기 때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무리를 할 예정이어서 대학원 다니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뭐 해외 연수 같은 거나 유학 같은 것도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뭐 아직은 계획은 굉장히 많은데 뭐 계획일 뿐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뭐 유튜브에 담을 수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일본어 교사로서나 일본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소통하는 인스타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거나 DM 보내주시면 관련해서 내용 같은 거를 많이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Q&A 영상 마치겠고요. 뭐 이제 2학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도 2학기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연락드린대.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